네, 오늘도 열심히 텔레그램 방을 읽고 찾아서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워드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를 다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깨진 유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를 비타민처럼 더 쉽고 용이하게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주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젠 호재거리가 모처럼 많은 하루죠. 첫 번째로 알테오젠의 2대 주주인 스마트인그로스 대표, 형인호 대표가 쓴 글이 블로그에 올라왔고 이게 텔레그램 방에 공유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알테오젠 2대 주주인 형인호 대표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알테오젠이 코스닥에서 시총 1위를 기록한 이후 박순재 대표에게 코스피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더라고요.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코스닥에 그대로 있으면 비교할 만한 기업이 없어 기업 가치 평가에서 분리할 수 있고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는 대형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려면 코스피로 옮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코스닥은 공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더 커 방어가 어렵다는 점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이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경쟁사 특허 무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머크의 키투루다 SC가 4분기부터 판매 허가를 받아 알테오젠이 마일스톤 수익을 본격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불확실성이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의 2대 주주이자 슈퍼개미로 불리는 이 형인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의 주식 270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의 부인인 연혜윤 씨는 15만 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작년 11월 이후 주가가 흔들릴 때마다 지속적으로 알테오젠 주식을 더 사들여서 지난 4일 종가 기준으로는 무려 1조 702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알테오젠의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왔죠. 네, 엄민용 애널리스트의 코멘트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은 파트너사이자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1위 기업인 산도즈와 드디어 SC시밀러 계획에 대해 이제 오픈을 했는데 이거를 알테오젠과 같이 개발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약들이 개발이 되냐? 존슨앤존슨의 다잘렉스 SC시밀러 그리고 로슈의 오크레부스 SC시밀러 이 두 약인데 두 오리지널 약만 합쳐도 현재 매출이 25조 원 규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산도즈는 왜 알테오젠과 함께 하는 걸까요? 기존에는 할로자임이 이제 독점을 하던 SC 기술을 알테오젠이 산도즈와 함께 새로운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 버전으로 이제 개발을 해서 특허 분쟁을 피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산도즈로부터 최소 두 자릿수 그러니까 10% 이상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시밀러 점유율을 보수적으로 20에서 30%만 가정해도 품목당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만으로도 SC 시밀러 출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곧 임상 1상이 들어갈 예정이라 빠른 상업화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보시면 이제 계획도 공개가 됐고 실패 가능성이 지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산도즈 모멘텀까지 더해진 알테오젠 가치에 상당한 업사이드를 줄 수 있게 됐다라고 코멘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알테오젠의 주가 강한 상승을 모두가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됐다면 오후장 들어서는 산도즈 모멘텀이 부각이 됐습니다. 두 가지의 호재가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주가에 녹아들면서 현재 구간에서도 10%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만 4,500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동안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을 기다리신 분들 그리고 알테오젠의 추가 매수를 좀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 호재가 그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보시죠.
네, 오늘은 화장품 용기 업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SMCG라는 기업이고요. 예전에 투자텔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잘 아시다시피 30년 넘게 유리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 온 기업입니다. 기존 고객사는 로레알, 랑콤인데 지금 기존 고객사인 로레알 외에도 신규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과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상당히 재밌는 내용을 알게 됐어요. SMCG에 대해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이제 파유리를 재활용한다는 거더라고요. 파유리가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모으는 걸 말하는데 이 깨진 유리 조각을 다시 녹여서 새 유리 제품의 원료로 재활용을 합니다. 보통 이제 투명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내구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에 쓰기 어려운 소재인데 SMCG가 이쪽에 기술력이 있는 거죠. 이제 화장품 용기도 단순한 보관 기능을 넘어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핵심 포장재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기의 소재가 유리부터 종이, 금속, 플라스틱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고 소재의 지속 가능성이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SMCG는 이 깨진 유리를 재활용한 친환경 기술력을 바탕으로 랑콤의 제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신뢰도를 바탕으로 타 글로벌 브랜드의 문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분봉 차트입니다. 현재 구간 5% 넘는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 올해 3월에 상장이 된 새내기 주입니다. 보시면요. 지난 7월 1일에 이미 상장한 이후로 최고가를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었습니다. 그때 8,980원을 찍었고 주가 조정을 봤더니 오늘 다시 한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주가는 8,000원을 향해 다시 올라서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 들미 내용입니다. 네, 아로나민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제약회사 있으시죠? 네, 바로 일동제약입니다. 일동제약이 본격적으로 신약 개발에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먹는 비만약이라고 합니다. 이 기사는 7월 2일에 나온 내용인데 보시면요. 일동제약의 연구개발 자회사 유노비아가 지난 6월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먹는 비만약 후보 물질 ID 1105-21156의 임상1상 중간 결과를 이제 공개했는데 일라이릴리의 오르포글리프론 등 글로벌 경쟁 약물에 버금가는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물질을 기반으로 일동제약은 글로벌 주요 기업들과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고요. 회사 측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임상1상에 진입하기 전까지 기술 이전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 일동제약의 비만약에 대해서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한 번 비타민처럼 섭취하는 형태입니다. 저용량 비만약으로 요요 형상 없이 3에서 5kg의 감량을 원하는 소비층을 겨냥한다라는 게 회사 측의 목표입니다. 오늘 한양증권에서 오병영 애널리스트의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리포트 내용으로 같이 더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현재 경구용 GLP-1 신약 ID 1150-521156의 임상1상 시험이 진행이 됐고 올해 8월 말에 일상 톱라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요. 8월 말에 고용량군을 포함한 일상 톱라인 데이터가 발표된 이후에는 일상 종료 후에 회사 측 계획대로 라이선스 아웃이 진행이 되고 내년 초에 이상에 진입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코멘트 보시면요. 경구용 GLP-1 개발에서는 한국에서 압도적인 선두 기업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저는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일동제약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오병영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발간한 후에 본인의 텔레그램 방에 약 1시쯤에 이걸 올렸는데 그때부터 주가는 드라마틱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장중에 잠깐 상한가까지 갈 뻔했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두 자릿수의 오름세 26%의 강세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봉 차트를 통해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른 부분은 없더라고요. 네, 이렇게 바닥권에 놓여 있다가 지난주부터 심상치 않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오늘 8%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 현재는 상한가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매니저님은 오늘 시장에서 뭘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RTO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무료 방송에서 최근에 많이 강조했던 거고요. 사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코스피 이전 이슈만 하더라도 지금의 RTOM 평가가 2배 이상은 또 평가받을 수 있는 거라서 상당히 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산업피 관련 이야기만 하더라도 거의 뭐 극급의 로열티를 받는 순위라서 아마 저는 RTOM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가가 이제 시작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일단 RTOM이 오늘 올라서는 것만큼 지금 시장에 있어서 기회 많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은 기회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우리 시장은 하락이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마이너스권에 있다가 지금 반등 나와주고 있죠. 이번 주까지는 이제 무역 합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무역 합의가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는 미국과 인도의 무역 합의,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무역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연초에 어마어마한 하락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우수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부터 12개 국가에 최대 70%의 상호 관세를 매기는 그런 서한을 발송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받을까봐 이 통상교섭본부장부터 이 국가안보실장까지 이제 미국을 가셨는데 뭐 협의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무역 합의가 안 되면은 시장이 급락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시장에 하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너무나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면 이 무역 합의가요. 지난번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유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서한 발송하는 것도 7월 9일까지 안 하면은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세를 물리는 시점도 8월 1일부터입니다. 그러니까는 당장 물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협상이 가능하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도하고 미국 협상 같은 경우도 지금 48시간 내에 미니 협정으로 타결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 베네트 재무장관이 지금 이틀 안에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미국과 이 교육 규모가 가장 큰 유럽,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자동차 시장이 가장 커지고 있는 인도 이쪽에 대해서는 미국과 합의가 완전한 타결까지는 아닙니다만은 이 미니 합의라고 하는 이 중간 합의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악으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 서로가 협상하려는 의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시장은 또 안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 무역 합의 관련해서 나왔던 우려감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것으로 인한 하락은 기회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반등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등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냐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 시장을 주도했던 지금 조방원이죠. 지주사, 금융주, 조선, 방사, 원전 이쪽이 당연히 다시 내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같은 경우도 결국 무역 합의가 잘 된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 이 경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또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혜했던 쪽도 관리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몇 개 종목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점에서 주도주 위주로 접근을 좀 해야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좀 주도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코스닥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로 인해 생기는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회가 될 만한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현재가가 18,620원인데요. 네, 칩셋 미디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비디오 코텍 IP를 만든 회사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세대 비디오 코텍이죠. 여기 설계에 들어가는 IP를 공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은 적은 저장 공간으로도 흔히 말하는 4K 또는 이 8K라고 해서 이 초고화질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 초고화질의 영상을 처리하려면은 큰 저장 공간이 필요한데 작은 저장 공간 갖고 이 초고화질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 핸드폰에서 또는 휴대용 기계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영상이 선명하고 부드러운데 이 파일은 작아지다 보니까는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노트북 이런 데서 사용 가능한 거고 전문가용 카메라 없이도 진짜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데서 이 품질이 좋은 영상도 촬영할 수가 있고 편집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 칩셋미디어에 열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상용화 됐을 때는 누군가가 이제 칩셋미디어에 IP를 갖다 설계하겠죠. 그렇게 되면 칩셋미디어도 매출은 지금과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안드로이드 폰에 튠이 된다면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자,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의 프로레스라고 해서 이 코덱이 있는데 이거에 대응 가능한 이 안드로이드 기반의 툴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칩셋미디어는 지금의 주가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칩셋 미디어의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오늘 LG CNS 리뷰를 해볼까요, 매니저님? 네, LG CNS 저 지난주에 너무 많이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저가에서 기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안 된다라고 보신다면은 관련 종목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 세계적인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오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워낙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의 지너스 법안이 이 7월 중순에 통과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면서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LG CNS가 또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꼭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제가 무료 방송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의 조정은 기회로 봐야 되는 거고요. 이 알테오젠 먼저 급등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사야 될 종목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각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만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거니까는 그런 정보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